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렬 투자 리서치 이정렬입니다. 자, 이 종목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전달해드리는, 제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그런 이제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을 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BHI, 저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 4월 달쯤일 겁니다. 4월 달쯤에 공략주로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주가가 좀 하락을 했을 때 당시가 기회가 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번에 주가가 다시 하락을 했었죠. 이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술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차트 지지 구간을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24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하회한 적도 있었지만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매수세들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에 있는 상태입니다. 241선을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이 형광색은 천일선인데, 과거에 천일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천일선을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천일선까지 하회를 하지 않고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매수세들을 좀 보면은 주가 하락을 이제 계기로 삼아서, 기회를 삼아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7월 20일, 21일, 과거 이제 이틀 동안의 거래일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오늘 주가 폭락이 좀 있었어요. 17%가량, 최고는 24%까지 한가까지 막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이 추세적인 매수세, 여기 추세의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량도 좀 동반이 되면서 반등 흐름들 시도는 살짝 나와줬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도 이렇게 회복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이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흐름들을 보여줬고, 외국인과 개인의 그런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전기차 섹터만 보더라도 외국인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단합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상태이고, 이거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주가 하락으로 좀 이끌어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외국인의 관점과 개인 투자자들의 관점은 좀 다르긴 하겠죠. 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약간 모아가자, 평균 단가를 조절하자, 이런 관점에서의 매수 흐름들이 들어왔던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는 좀 피하자, 굉장히 좀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공매도 뭐 그런 여부들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초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주가 하락이 왜 일어났을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BHI가 어떤 산업적인 영역으로서 확대가 될 건지 그런 이제 예상 같은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는 주가 하락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주가 하락 이유들을 우리가 뽑기 위해서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내용들을 보면은, 이 기업이 1998년도 발전기 자재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전을 비롯한 전력회사,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자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일러하고 HRSG, 이게 BHI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입니다. 이 기업이 이걸 위해서 이거를 하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거 보면은 발전소용 보일러, 화력발전소 쪽이 될 수가 있겠죠. 자, HRSG 설계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 자, 영업이익도 최근에 좀 증가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이 2023년도 1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이렇게 비즈니스 서머리에 나와 있는 상태고, 자, 이 HRSG 원천 기술 인수로 수주 경쟁력을 좀 극대화를 한다. 국내외 노후 화력 발전소의 성능 개선을, 그리고 이 교체 시장에 신규 LNG 발전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하려고 기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의, 다른 국가들의 원전 사업,
이렇게 이제 또 연간이 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내용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BHI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은 사업 분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자력 발전 설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뭐 이렇게 등등등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CLP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경납용 라이너 플레이트, 원자력 발전소 경납 건물 내벽에 좀 설치가 되어 있는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보호판 역할을 하는 기자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발전 기자재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부품이 기자재가 쭉 나와 있는 상태긴 하지만 오늘은 이것만 좀 봅시다. 자, 이게 방사능 누출에 좀 대비하기 위한 보호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어요. 오늘 나온 소식들인데 이게 한 4시쯤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한빛 원전 2호기가 자동 정지가 됐다. 선로 시험 중에 이산 신호가 좀 발생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자, 한빛 원전 2호기 이거랑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보면은 이거를 지금 한빛 원전의 납품 자, BHI는 현재까지 2기의 이 CLP를 한수원에 납품을 했다.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등등등등 이게 지금 한빛 원전에 납품을 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 신호가 발생이 돼가지고 가동이 잠시 자동으로 정지가 됐다. 오늘 11시 57분쯤에 이 발전이 자동 정지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이 기업이 원전 업종 관련 섹터잖아요. 원전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악재로 판단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봐도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서서히 주가가 하락하다가 오후장에서 갑자기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어요. 거래량들이 이때 당시에 저가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다. 이게 수급으로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오후장에 이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악재로 인식을 했고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그러면은 한빛 2호기가 자동으로 정지되면서 안전상의 이유들 그러면 원전 산업에 대한 좀 이제 사업 시나리오들이 조금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전성은 가장 항상 원전 사업이라는 거는 최근에 좀 일본 같은 경우도 오염수를 바다로 이제 해상으로 방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그런 악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접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 흐름들 장중 보여왔고 주가가 툭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이 지지 구간들을 판단하면서 순매수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를 보여줬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이런 이제 회복력 지지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회복하는 것들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된 장대 음봉이 나왔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중기적으로 약간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던 약간 이제 과열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주가가 좀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은 좀 나왔더라.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인 주가 하락은 있지는 않고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의 지지 구간까지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서 약간 전체적으로 좀 짧게 보면은 이거를 뭉뚱그려서 딱 보면은 높은 주가 과거의 저항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 고가놀이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자, 그러면은 과거의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이렇게 있잖아요.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고 현재의 저항 구간이잖아요. 저항 구간에서 주가가 고가놀이를 하면서 약간 이런 악재가 출현을 하면서 주가 불안을 이런 투자 불안을 투자 심리 불안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미쳤고 이렇게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를 하면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범위에서의 주가 형성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 이런 것들을 먼저 회복하는 모습들 추세가 좀 밀집이 되는 데까지 이 기간 동안의 시간은 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우리도 뭐 평균단가를 좀 낮춰가는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망을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뭐 시나리오 차트적인 기술적인 부분들 대응 방법들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물론 이 단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게 뭐 좀 조용해진다라고 하고 이상이 없다.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더라. 뭐 가동이 다시 진행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좀 이제 노후되어 있는 원전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속 점검을 통해서 계속 가동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계속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상 신호가 발생이 돼서 시험 중에 이상 신호가 발생이 됐는데 뭐 알고 보니까 원인이 이거더라. 그래서 뭐 가동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간단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주가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니까. 또 이제 두 가지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환사채예요. 전환사채. 2시 51분 악재성 기사가 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시 51분에 전환사채를 행사를 하겠다.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겠다. 이게 청구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주식으로 좀 빌려주고 투자자를 모집을 한 거예요. 돈을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야 니네 투자를 해서 전환 청구권을 줄게. 전환 청구권이 뭐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투자를 좀 받습니다. 투자를 받는데 이거를 투자금을 회수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대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원금으로 그냥 뭐 100억을 내가 대출을 해주면 100억으로 월 이자 뭐 연 이자 3%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납입을 할게. 그리고 3년 만기로 하자. 3년 만기 이전에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게 해줄게. 전환 청구권을 우리 100억 원 워치를 내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만기 때 상환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그 만기 기간 내에 내가 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줄게. 주식으로 전환해서 네가 원금을 찾아가. 이렇게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고 돈을 안 주고 주식으로 대신 줄 수 있는 시장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차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청구권이겠죠. 주식이니까. 자, 이게 기간이 전환 가액 나와 있고 이 금액 수주 이 주식 수량이라 할 수 있겠죠. 수량이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한 16%가량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한 2%, 3%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환가액을 봤을 때 4,000원대예요. 4,000원대. 자, 시장에 지금 이제 형성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1,800억 원 가량 중에서 한 200억 원 가량이 전환사채 주식으로 4,000원으로 물량이 풀린데, 그럼 이제 이거를 대출을 해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우리가 4,000원에 사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시장에 이 16%에 대한 부분들을 매도를 하면서 시세 차익 좀 누리면서 지금 4,000원짜리가 7,000원이니까 원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 이상 투자 자금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매도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걸 이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는 블록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블록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4,000원의 매도 물량들 7,000원에 지금 이제 매도를 해도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대량의 블록딜이 발생을 하면은 주가 가치가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데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게 상장일을 보면은 8월 7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뭐 원전 관련돼서 이상 신호가 발생이 됐다라는 그런 악재도 있긴 하겠지만 8월 7일에 상장될 거라는 그런 이제 주식 수량이 좀 변동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도 동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8월 7일 이후까지 이걸 본다면 8월 7일 이후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 기간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8월 7일 이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8월 7일 이후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 회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8월 7일 이후에 이 기업의 모멘텀이 변화가 있을 것이냐? 주식 수량은 이제 증권 업무적인 부분이고 이 기업이 상장을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거는 사업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봤을 땐 일단 기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영되고 있는 모멘텀들이 어떤 것이냐. 폴란드 원전, 웨스팅하우스 원전, 그리고 SMR 이렇게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이런 내용들이 쭉 있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게 원전 수주를 받았다. BHI가 참여를 한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자, 근데 제가 여기서 HRESG, 이거 이제 발전기 자재잖아요. 그런 쪽으로. 자, 이게 지금 LNG 발전 설비 수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LNG 쪽에 이게 액화천연가스 계속 이제 그거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캐파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캐파를 늘린다라는 거는 이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산업적인 수요가 좀 증가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사슬처럼 밸류체인처럼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HRSG, 이게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캐파를 생각한다면 세계 1위만큼의 점유율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연관이 있는 상태고, 과거에 네옴시티도 관련이 있는 상태고, 뭐 폴란드도 그렇고 유럽 같은 경우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수주로 들어와서 매출이 인식되는 그런 시점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시점들도 함께 예상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당장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단계고, 뭐 시나리오 단계인지 아니면 개발 단계인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적어도 앞으로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2분기 실적에서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계속 반영이 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지배순이익을 봤을 때 15억, 7억, 그러니까 대충 한 22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예요. 과거에는 346억 원, 뭐 191억 원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좀 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22억 원 가량, 직전 4분기 중에 우리가 4분기, 1분기만 딱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뭐 직전 4분기 뭐 과거에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로 쳤을 때는 적자 중이겠지만,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2분기에 흑자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번 연도 흑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향후에 2분기 올해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 기술 LNG 발전 시장, 그리고 네옴시티 수주, 뭐 유럽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향후의 장기적인 모멘텀들에 대한 그런 변화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전환 사채 이후에 회복이 되는 것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나의 개별적인 전략은 우리가 수립을 할 수는 있겠죠. 장기적인 부분들이 이렇다면 내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 어떻게 대응을, 내 평단가가 얼마고 거기에 대한 내가 여유 자금 가용할 수 있는 이제 투자 자금, 현금 여력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시면서 전략을 수립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HI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던 거니까 종목을 추천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주시고, 이 기업을 보고 있는 저에 대한 의견, 저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얻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